자, 아미노산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탄소가 있지요. 탄소가 있고 탄소의 한쪽에는 수소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탄소의 또 다른 쪽에는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찾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 놓고 나서 얘를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카복식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자,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의 한쪽 측면을 보면 이게 파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얘는 우리가 그냥 NH2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한꺼번에. 얘를 뭐라 부르냐면 아미노기라고 불러요. 즉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자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탄소는요 최대 공유량 몇 개까지 가능하다고 배웠어요? 4개까지 가능하다 배웠죠. 그 4개 중에 한 개는 카복식이랑 연결되어 있고 한 개는 아미노그의 질소랑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고 또 다른 하나는 수소랑 결합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이렇게 R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R이라는 원소, R이라는 원자 없어요. R이라고 써놨어요. 얘는 지금 뭐냐면 어떤 그룹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여러 어떤 그룹들이 올 수가 있어요. 수소라는 그 원자 하나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복잡한 어떤 그룹들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를 통칭해서 이렇게 R이라고 써놓은 건데 이 자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대략. 자, 아미노산의 기본적인 구조 아시겠죠? 하나는 카복식이, 하나는 아미노기, 하나는 수소, 하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어떤 그룹이 붙는데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되는데 자, 아미노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에요. 카복식이하고 아미노기 부분이에요. 자, 이 카복식이에서는요. 여러분 이거 COH라는 거 어디선가 본 적 있어요. 낯설지 않아. 어디선가 봤어. 어디서 봤어요? 그치. 우리가 산하면서 CH3에 COH, 아세트산에서 본 적 있어요. 자, 아세트산은요,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이온화하죠. 그래서 어디가 쪼개지냐면,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서 수소 이온이 이렇게 빠져나왔었지요. 그 아세트산에 있는 그 COH 부분이 바로 아미노산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아미노산 물에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소 이온이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수소 이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뭘로 작용할 수 있는 그치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란 얘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 이 아미노기 부분을 한번 봅시다. 아미노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NH2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질소의 구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에 지금 현재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상황이냐면 8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은 비록 3개밖에 없지만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그치, 공유되어 있지 않은 전자쌍이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요. 이 상태예요.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네. 따라서 뭘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염기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따라서 이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은 수소율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비공유 전자쌍의 존재로 인하여 수소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자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뭘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일종의 양쪽성 물질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산으로 작용하는 부분, 염기로 작용하는 부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주변에 자, OH-가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부분이 얘랑 작용을 할까요? 이 부분이랑 이렇게 만나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수소 이온과 여기에 OH-가 만나서 물이 생기면서 그쵸?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이 분자 주변에 H+가 많이 있다면 이번에는 누구랑 반응할까? 이 부분이랑 반응을 하겠죠. 따라서 얘가 여기 가서 이렇게 철커덕 하고 붙는 산염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황 이해되시겠죠? 산으로 작용하는 부분, 염기로 작용하는 부분이 모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자, 이 아미노산을요, 물에다 집어넣었을 때 모습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아미노산이 물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아미노산의 양쪽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물에 집어넣었어요. 중성 용액에 집어넣었을 때 이런 모습으로 있대요. 꼭 기억하세요. 물에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게 되면 원래 여기에 이렇게 수소가 있었어요. 그죠? 얘가 떨어져 나와서 이 수소 이온이 여기 가서 이렇게 찰거덕하고 붙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쪽은 마이너스를 띌 것이고 수소 이온을 받았으니까 플러스를 띠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주변에 내가 염기성 용액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OH-가 있는 어떤 수용액을 여기다 들이부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금 현재 수용액 안에서는 이 상태로 지금 아미노산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OH- 음이온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의 어느 부분이 반응을 하게 되냐면 이 부분에 있던 수소이온과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원래 없었던 수소이온이 와서 붙은 거니까 얘는 더 이상 줄 거는 없고 따라서 여기에 있던 수소이온이 얘랑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염기성 용액이 되면 이렇게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소이온 가지고 있던 거 얘한테 줬으니까 NH2만 남고 여기는 아무런 변화 없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따라서 아미노산은 염기성 용액에서 어떤 전하를 띠는 상태로 존재한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상태로 존재할 것이라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산성 용액을 부었어요. 그럼 주변에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수소이온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수소이온은 이 아미노산의 어느 부분에 가서 찰커덕하고 붙냐면 이 부분에 가서 찰커덕하고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더 이상 수소이온을 받을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전자쌍 하나 있던 거 수소이온한테 줘가지고 지금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더 이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어디로 가냐면 이 부분에 가서 찰커덕하고 붙어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를 띠고 있던 이 부분이 이렇게 COOH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이 부분은 그대로 있을 테니까 산성 용액에서 아미노산은 어떤 전하를 띠는 상태겠구나. 그치, 플러스 전하를 띠는 상태겠구나. 이거를요, 이 모습을 그래 중성일 땐 이렇고 산성일 땐 이렇고 염기성일 땐 이런 모습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외웠던 건요, 까먹으면요, 끝장이야, 끝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성 상태의 모습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얘가 있을 때는 얘랑 만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연구앉아서 같이 확장시켜서 생각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한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